이 이야기는 소금물 판매업자나 건강 유튜버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며 그들의 제품을 계속 구매하고 그들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는 것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30년간 쌓아온 연구자로서의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외로운 양심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동료 연구자들에게는 너무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박사의 기우라며 비난받을지도 모르고 소금물을 판매하는 업체들로부터는 장사를 방해하는 불편한 존재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소금물 한 잔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짓된 희망 앞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망가지는데도 계속 마셔야 한다고 믿으며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당신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아침 소금물이 혈당도 낮추고 혈압도 낮추고 뱃살도 빠진다면서요? 전 벌써 한 달째 매일 마시고 있는데 왜 계속 붓기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거짓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아침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와 올바른 지식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진한 소금물을 마시며 건강해진다고 믿었던 한 분이 단 2주 만에 그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수분 관리법으로 바꾸셨더니 10년간 140을 넘나들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발목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던 일도 제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가 70을 넘었던 80을 넘었던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넘게 지긋지긋하게 소금물을 습관처럼 드셔왔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안전한 수분 관리를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 소금물의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당신의 손에 쥐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7명이 만성 탈수와 나트륨 과잉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올바른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찾도록 돕는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고 있는 62세 노화연구 박사 김도연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도 반드시 소금물의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제 30년의 모든 경험을 담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어지럽거나 쉽게 피곤해지시나요? 혹시 무작정 인터넷 정보를 따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사는 장모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장모님은 72세이신데 아침마다 입이 버싹 말라서 물만 들이켜셨는데도 오후가 되면 두통과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아침 소금물 비법을 보시고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장모님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평소 식사에서 국물은 얼마나 드시는지, 김치나 젓갈은 하루에 몇 번 드시는지, 그리고 전날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말이죠. 알고 보니 장모님은 매 끼니마다 국물을 드시고 김치도 넉넉히 드시는 편이셨어요. 이미 하루 염분 섭취가 적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주에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날, 예를 들어 집안일을 많이 하셨거나 산책을 오래 하신 날에만 아주 소량의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요. 장모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이 방법을 따라 해 보셨어요. 동시에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김치도 양을 줄이셨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갈증이 줄어들고 오후 두통도 많이 나아지셨대요.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장모님의 변화는 무작정 소금물을 더한 게 아니라 생활 장면에 맞춰 수분과 염분을 함께 조절한 결과였습니다. 그냥 인터넷 정보를 따라 했다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붓기만 심해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 좋다는 정보를 보면 당장 따라하고 싶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각자 다르고 평소 식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효과적일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안전한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근거와 방법을 차근히 풀어볼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수분과 소금물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금물은 만능약이 아닙니다. 노화로 줄어드는 체수분을 안전하게 보완하고 불필요한 나트륨 과잉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의 체수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몸무게의 60% 이상이 물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50%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수분이 줄어들면 갈증을 느끼는 신호 자체가 약해집니다. 목이 마른 걸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을 충분히 안 마시게 되고 그 결과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고령에서는 체수분 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분석이 여러 차례 보고됐어요.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유난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습관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규칙적으로 하셨더니 어지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상 직후에 물 1컵, 오전 10시쯤 1컵, 오후 3시쯤 1컵 이렇게 나눠 마시신 거예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만 조금 더 보충하셨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갈증이 없는데도 무작정 물을 많이 들이키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적당한 양을 시간을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언제, 얼마나 나눠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신경 전달이나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에게 하루 나트륨 2g, 소금으로는 약 5g 미만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단을 보면 국물 음식도 많고 젓갈이나 김치도 자주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이미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편이었어요. 된장찌개도 좋아하시고 국물도 남김없이 드시는 스타일이셨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아침 소금물이 좋다는 걸 보고 그것까지 더하셨더니 발목 붓기가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자님께 전체 염분 총량을 함께 계산해 보자고 했어요. 하루에 드시는 모든 음식의 염분을 대략이라도 적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소금물은 중단하시고 대신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도 양을 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붓기가 가라앉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식단에 염분을 대략이라도 적어보신 적 있나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하루 섭취하는 모든 염분을 합산해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물과 젓갈을 줄인 뒤에 정말 필요할 때만 아주 소량을 보충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특히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염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임의로 소금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아침 소금물이 도움이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밤새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있는 날, 또는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같은 경우죠.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구 수분 보충액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물과 당, 나트륨, 칼륨을 일정 비율로 섞은 건데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표준 조성은 나트륨 약 75mm몰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6세 정혜성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종종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날만 소량의 소금을 탄 미지근한 물을 마시셨는데 증상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습관처럼 마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 시도해 보시려면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고 매일 고정적으로 진하게 타 마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특별히 어지럽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런 날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혈당이나 뱃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아침 소금물이 혈당을 낮추고 뱃살을 빼준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과도한 기대를 줄이셔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금물 자체가 혈당이나 체지방을 직접 낮춘다는 확실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혈압은 나트륨을 줄이면 내려간다는 게 확립된 사실이지만 소금물로 혈당을 낮춘다는 확정적 근거는 주요 의학 가이드라인에 없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나트륨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최미나님은 소금물 대신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시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를 더하셨죠. 그랬더니 공복감이 줄어들고 과식이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소금물이 아니라 기본 생활 습관이에요. 하루 걷기, 채소와 통곡물 늘리기, 단 음식 줄이기를 먼저 실행하시고 소금물은 보조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금물이 체중 감량의 핵심이라고 믿고 기본 습관을 놓치면 안 돼요. 최근 한 달간 여러분의 식단과 활동량 변화를 기록해 보셨나요? 그게 먼저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누가 소금물을 피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간경변,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 그리고 평소 부종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염분 보충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나트륨 섭취는 혈압과 심혈관 위험을 높이고 특정 질환에서는 염분 제한이 표준 관리 방법이에요. 제가 만났던 78세 한도영님은 평소 발목 부종이 자주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아침 소금물이 좋다고 하셔서 한동안 드셨는데 오히려 숨이 차고 붓기가 심해지셨대요. 그래서 염분 보충을 완전히 중단하시고 물과 생활 속 염분을 줄이셨더니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붓는 편이시라면 소금물은 건너뛰시고 물과 식단의 염분을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임의로 염분을 조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신발이 꽉 끼는 날이 있나요? 그럴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시작하는 7일 체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만 기록해 보셔도 나에게 맞는 수분 관리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 과다는 혈압 상승과 연관이 있고 권고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 세계보건기구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났던 69세 오선희님은
아침 물 습관과 염분을 함께 조절하면서 일주일 동안 꼼꼼히 기록하셨어요. 그랬더니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기상 직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땀을 많이 흘린 날에만 아주 소량의 염분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혈압, 체중, 붓기, 어지럼증을 매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만 하셔도 패턴이 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혈압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오르거나 붓기가 생기면 즉시 염분 보충을 중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지표를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혈압인가요? 체중인가요? 아니면 아침 컨디션인가요? 이제 실전 응용법을 더 촘촘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기본 원칙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왜 미지근한 물이 좋을까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위장에 자극을 덜 줍니다. 그래서 흡수가 시작되는 속도도 빨라요.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불편할 수 있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야간뇨가 늘 수 있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도 부담 없고 수분 흡수도 잘 돼요. 여러분은 물을 어느 온도로 드시나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자주 드시나요? 한번 온도를 바꿔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제 염분 보충은 언제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날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신 날이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이 있죠? 집안 대청소를 했다든지 산책을 평소보다 오래 했다든지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할 때예요. 그런 날에만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루 총 나트륨 섭취가 권고량을 넘지 않도록 확인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권고량 말이죠. 아침에 소금물을 조금 더했다면 점심이나 저녁에는 국물을 줄이거나 김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해요. 물 200ml에 소금을 정말 한 꼬집도 안 되게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세요. 짜다는 느낌이 들면 너무 많이 넣으신 거예요. 오늘 식단에서 국물과 젓갈을 줄일 수 있나요? 이게 먼저입니다. 경구 수분 보충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죠? 그런 제품들은 물과 나트륨, 칼륨이 정해진 비율로 들어있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임의로 진하게 타서 만드는 건 위험합니다. 비율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탈수가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만약 사용하신다면 제품에 적힌 권장 조성대로 타서 드시고 평소에는 그냥 물을 기본으로 하세요. 여러분 댁에 표준 조성의 제품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시는 게 좋은지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식단으로 염분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침 소금물을 조절해도 평소 식단에서 염분이 많으면 소용없거든요. 우리나라 식단에서 나트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가공식품과 곡물 음식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찌개나 국 같은 국물 요리들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식품들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소금만 줄이고 대신 설탕이나 조미료로 맛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혈당 관리가 흔들려요. 대신 채소나 버섯으로 깊은 맛을 내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와 젓갈은 정말 소량만 드세요. 조리할 때도 싱겁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줄일 수 있는 가공식품은 무엇인가요? 라면 횟수를 줄이실 건가요? 아니면 햄 대신 계란으로 바꾸실 건가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분만큼이나 중요한 게 운동과 수면입니다. 아무리 물을 잘 마셔도 활동을 안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요. 혈압 관리에도 운동과 숙면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게 되잖아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그러면 다음 날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러니 낮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양을 줄이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만 마시는 게 좋아요. 대신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를 더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저녁 물 섭취와 수면의 질을 함께 적어 보신 적 있나요? 이 둘이 관련이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신 날과 적게 마신 날의 수면 질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나트륨 제한은 혈압 관리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임의로 염분을 보충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오르거나 붓기가 생기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아침 물 습관만 유지하시고 염분은 식단에서만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혈압 기록장을 쓰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적어두시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혈압이 오르는 날이 있다면 전날 무엇을 드셨는지 되돌아보세요. 국물을 많이 드셨나요? 젓갈을 드셨나요?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선택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릴게요. 천일염이 좋다, 히말라야 소금이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종류보다 하루 총량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요오드가 강화된 소금인지는 라벨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천일염이든 암염이든 정제염이든 나트륨 함량은 비슷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을 넘기면 어떤 소금이든 몸에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소금 종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제품 라벨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국물 위주 식단 자체를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집에 있는 소금 라벨을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셨나요?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수분 비율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현명하게 보충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아침 소금물만 꾸준히 마시면 혈당과 뱃살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들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물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을 나눠서 규칙적으로 마십니다. 염분은 상황에 맞게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보충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나트륨 총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에게 하루 나트륨 2g, 소금으로는 약 5g 미만을 권고하고 있어요. 만약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적으로 소금물을 매일 진하게 타서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발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심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어지럼증과 오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밤에 깊이 잘 수 있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해요. 식사 조절도 쉬워지고 활동하는 게 덜 힘들어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벌컥벌컥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곡물과 가공식품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만약 땀을 많이 흘린 날이라면
그때만 물에 소금을 정말 조금, 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만 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혈압과 붓기, 체중을 매일 기록해 보세요.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적어두시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일주일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지럼증이 줄고 피로감이 덜할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국물과 젓갈을 줄여도 맛을 살리는 저염조리의 실제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수분 보충 음료의 정확한 비율도 소개하겠습니다. 시중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침 소금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